네, 핑퐁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임관우님,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함으로써 피부 미백이나 화이트닝이나 브라이트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왜 화이트닝이 피부의 검게 된 각질 성분이 떨어져 나가는 원리로 되잖아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질을 녹여서 제거할 수 있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야지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존재하죠.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글라이콜릭 애시드나 락틱 애시드와 같은 성분들이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는 성분에 포함되고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아하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용성 각질 제거 성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바하 성분,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라는 성분이고,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지를 녹여서 제거하고 블랙헤드를 녹여서 제거하고 화이트헤드나 좁쌀 여드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성분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살리실릭 애시드가 베타인 살리실레이트와 같은 성분으로 배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성분이 항염 성분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애초에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면 저는 반드시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살리실릭 애시드나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두 가지만 원래는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을 사용하면 피부가 따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시면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할 때 실제로 피부가 자극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파하 성분이 존재합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라는 성분이고, 글루코노락톤이라는 성분이 대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옆에 줄을 그어놨잖아요. 아하와 파하를 그어놨는데, 왜 이렇게 그어놨냐면 둘 다 수용성 각질 제거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용성 각질 제거 성분이면 뭐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대체 왜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왜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동그라미 원을 그렸는데 왼쪽이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의 분자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이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의 분자 구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아래쪽에 피부의 모공을 예를 들어서 그려봤는데, 자, 모공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피부 속으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하 성분입니다. 그런 반면 파하 성분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커서 생각보다 모공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천천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속도 차이 때문에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성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만큼 빠르게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파하 성분은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하 성분 대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파하 성분을 사용하시고, 차세대 아하 성분이라는 의미에서 파하 성분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하 성분과 바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각질 제거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크메르 바파 리퀴드를 사용하는 게 바하 성분과 파하 성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수용성으로 각질을 제거한 다음 피지와 블랙헤드 같은 것들을 바하, 지용성으로 녹여서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파 리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핑퐁님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피부 미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도 가능한지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거나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화학적으로 각질을 녹여서 제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이 있으면 각질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녹여서 제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방금 그린 것처럼 피부 표면에 각질에 색소 침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각질의 세포는 계속 피부 위로 올라오면서 알아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피부 가장 바깥층에 있는 색소 침착된 각질을 화학적으로 녹여서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떨어져서 제거되겠죠. 그러면 색소 침착을 없앨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도. 그래서 피부 미백과 화이트닝, 브라이트닝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한다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자극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함량이 높으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량이 낮으면 자극적이지 않고요. 우리 피부에 사용했을 때 보습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습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 베타하이드록시애시드, 폴리하이드록시애시드가 뛰어난 보습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지 분비가 많은 날에는 진짜 하루에 아크메르 바파리퀴드만 보습제로 사용하는 날도 있어요. 가볍게 진짜 스킨케어 하고 싶은 날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박사와 함께 건강한 피부를 가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